앞으로는 예외 없는 E-Verify 사용으로 불체자 고용이 전면 차단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일어난 잇따른 테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전략적으로 옹호되고 있습니다. 전국 44개 주 150여 개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의회가 852억 달러 잠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공립교 무상급식과 이민자 법률 지원이 확대됩니다. 뉴욕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와 상관없이 행정명령을 통한 독자적 이행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관련 업체가 아닌 이상 고용주 자율적 시행이었던 E-Verify가 앞으로는 예외가 없어집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연방정부가 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 E-Verify 시행을 위한 예산 1,500만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과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은 올해 초 상원과 하원에 E-Verify 전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 대상 직원의 고용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는 3년 이내에 고용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E-Verify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방정부 기관들과 계약한 업체들에게만 E-Verify 사용이 의무이고 나머지는 고용주 스스로 가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의하면 연방계약업체는 즉각 시행해야 하고 일반 고용주들은 1년 안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법 제정 3년 안에는 모든 고용주가 이를 이용해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E-Verify 프로그램 의무화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이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 테러를 계기로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연일 옹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지렛대 삼아 불리한 정국을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1. 2심의 법원의 제동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사람들이나 변호사, 법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자 또 있는 그대로인 여행 금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인종, 종교 차별 논란을 피하고자 여행 금지 표현의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대신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속 트윗에서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이 아니라 수정명령과 관련해 상고한 데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즉 물타기를 통해 희석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버전이 아니라 여행금지 원안을 고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아니라 다소 완화된 수정명령을 대법원으로 들고 간 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출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런던 테러 직후에도 트위터에 우리는 현명해야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우리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단계의 안전조치로 여행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때를 맞춰 전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반대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3일 전국 44개 주 150여 개 도시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진실을 위한 행진은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캠프가 러시아 당국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도록 도왔는지를 특검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집회 참가자들은 진실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백악관 인근 내셔널몰 잔디밭에서는 인간띠를 연결하며
트럼프를 수사하라는 대형 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뉴욕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으며 제리 네이들러 하원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고 특히 인기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의 스타 하비에르 무노스도 참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회도 워싱턴 DC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을 지지하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백악관 집회 도중 한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자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구호를 외치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도 어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본인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찾았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의회가 852억 달러 잠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공립교 무상 급식이 확대되고 이민자 법률 지원도 확대됩니다. 6,500여 개의 새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7%를 늘린 뉴욕시 정부의 2018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에 시의회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1992년 이후 시정부와 의회가 가장 빠른 시기에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합의한 예산안에 의하면 공립학교 무상 급식 예산 1,040만 달러 증액,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1,600만 달러 증액, 그리고 비영리재단 지원 예산도 3천만 달러 늘렸습니다. 먼저 뉴욕시는 이미 2014년부터 625만 달러를 투입해 공립학교 중학생 무상 점심 제공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증액된 예산으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예산은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추방 재판에 회부된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영리재단 지원 예산은 2022년까지 1억 40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참전용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공립학교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 공사를 위해 1억 1,000만 달러와 1억 55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천만 달러를 들여 6,5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시니어 주말 무료 급식에는 2,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도 미국에 체류하지 못했던 외국 인재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5년간 합법 체류 기회도 주어집니다. 2일 연방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혁신 사업과 면제 정책의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행될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외국인 혁신 사업과 면제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 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2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O1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2순위 국가 이익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혁신 사업과 면제를 받은 사업가는 벤처업체가 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 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해도 합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 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이제는 미국에 체류하고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뉴욕의 코스슈코 브릿지는 초록색으로 빛났습니다. 1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날인데요. 뉴욕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 기후협정의 독자적 이행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에 대해 미국과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물론 과학자, 기업의 CEO, 정치인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일 뉴욕시는 독자적으로라도 계속 파리 기후 협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기후변화 문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안 도시 중 한 곳인 뉴욕시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뉴욕시는 연방정부
입장과 관계없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맺은 각종 협약들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도 행정부가 포기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 로이드 블랭크 페이는 트위터를 통해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는 환경과 세계 리더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와 LA, 워싱턴 DC 등 3개 도시는 파리 기후협정 실행을 위한 동맹을 맺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습니다. 200만 달러를 투입한 유니온 한인 상권의 활성화 작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한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약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일 이미쿠한 유니온 상인 번영 회장은 유니온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는 상간의 폐업한 상점들의 간판 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상권 홍보 활동과 홈쇼핑 웹사이트 운영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한 상태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을 통해 번영회에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100만에서 150만 달러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피터크 뉴욕시 의원이 전달했던 50만 달러의 시의회 커뮤니티 지원금과는 별도입니다. 임 회장은 플러싱 커먼스 공사 시작 이후 유니온 상권이 입은 피해 내용을 시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니온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시작된 플러싱 커먼스 공사는 주차난, 소음, 안전 문제 등을 야기시키며 상권을 위축시켜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77%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회계년도가 시작되고 약 7개월 동안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추방재판 한인 수는 638명으로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고 단 22%만이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계류된 한인은 638명 중 77.1%에 해당하는 49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지난 2014년 677명 이후 1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범법 이민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인 범법 전과자는 5년 전인 2011년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지니아 97명, 뉴저지 73명, 뉴욕 54명, 텍사스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과거 이민국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짓 서류를 넣었거나 범죄로 법원 판결을 받은 자,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머무른 자 등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알아보는 컨퍼런스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광고 연합 GAF는 오늘 LA 한인타운 라인 호텔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주요 언론 매체와 광고업체 그리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고와 마케팅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을 펼치는 내셔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MBC 등 한국 공중파 3사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를 비롯해 한류 성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So we're learning that, the content of Korean drama has the emotional connection that a lot of Asian Americans can connect to. As you know, a lot of Asian food is hot and a lot of products are hot. So therefore, I think they have interest and they're able to get that out of Korean drama. 미주 지역에서 그 K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출 방안, 리메이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K-드라마 진출 방안에 대한 폭넓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한편 3AF는 매년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광고 산업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셔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썸머타임즈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 의회는 일광 절약 시간제, 이른바 썸머타임제를 폐지하거나 시간 또는 날짜를 조정하는 법안을 내년 주민투표에 붙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칸센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의 법안 807을 찬성 48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추 하원 의원은 썸머타임 적용 직후 직장 내 사고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반면 오히려 썸머타임 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에너지 절약 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현재 미 전역에서 썸머타임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주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센터는 뉴욕 한인회에 이민사 박물관 건립 후원금 $10,000를 기탁했습니다. 김정희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기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김정희 KCC 회장을 이민사 박물관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뉴욕주 당국이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약 240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발부된 티켓은 12,169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실시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일 연방사회보장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뉴욕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여아 이름은 올리비아가 1,215명, 남아 이름은 리암이 1,413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암과 올리비아는 전국 순위에서도 나란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남아 이름은 4년 연속 노아, 여아는 2014년과 15년에 이어 3년 연속 엠마가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가스 요금이 올 가을부터 3.6%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공급업체 PSENG와 뉴저지 내추럴 가스, 사우스저지 가스, 엘리자베스타운 가스 등은 1일 가스 요금 인상안을 주전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되면 연간 평균 가스 요금은 $31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노후화된 가스 배관을 교체하는 등의 개선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